자, 그래서 이석걸음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영진 어린이의 그 두 번째 논문 지도인데, 시발 첫장 네. 첫줄 서론저 뭐냐 서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글 제목을 그냥 서론이라고 쓸 때도 그냥 일서론 뭐 예를 네, 들면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네, 네. 서론의 제목을 써야지. 네가 서론에서 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 그냥 서론에도 서론에다가 뭔 제목 같은 거 하나 붙여놓고 뭐 그런 식으로 해라. 그렇지. 서론이라고 그냥 써도 되긴 하는데 그것보단 제목 붙이는 게 좋지 않겠나, 내용으로. 음, 그리고 잠깐만요. 예. 잠깐 있어요. 지금 화면 보여요? 방송 화면. 잠시만요. 지금 음. 보고 있는데, 어, 꺼졌네. 다시 들어갈게요. 빨리 빨리 빨리. 예, 예,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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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보이네요, 보여요. 예, 예, 자, 봐요. 그 예, 논문이 예, 있으면 네, 논문은 논문 제목 필요하고, 그지? 예, 그다음에 예, 초록이란 게 있어요. 초록. 네. 초록이 뭔지 알아요? 맨 처음에 그 쓰여져 있던 글 같은 거요. 그렇지. 논문 그게 개, 그게 무슨 네, 역할을 하지? 뭐 기초 소개? 그렇지. 그 논문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을 하는 논문인지, 그런 네, 거를 이제 소개하는 글이지. 일종의 예, 논문 전체의 축약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음, 논문을 찾았는데 일일이 모든 네, 글을 다 읽을 순 없잖아. 뭐 예, 사람들이 쓰는 논문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초록을 보고 이 네, 논문이 어떤 글인지를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서론하고 초록은 다른 거야. 음, 이해하지? 네, 서론은 전체 글의 일부인 거고, 초록은 전체 글을 요약하는 거라고 아, 생각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요 글에는 일단 초록 기기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일단 완성이 되거나 그러면 그때 초록을 쓰세요. 예, 알겠습니다. 초록? 초록? 학위 논문으로 쓸 거라면 이게 초록이 필요할까? 뭐 모르겠다. 자,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얘기를 들은 이후로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그러니까 일단,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엔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일단은 처음에는 그 왜, 대표작 고르라고 했을 때 왜 우정이고 왜 무정이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무정과 우정이 신문소설이고, 응. 그리고 그게 쓰여졌던 게 두 사람이 이상형이 좀 뚜렷한 시절인 것도 적었고, 그 다음에 이 두 소설이 비교할 만하다는 걸 대강 정리한 다음부터 쭉 시작을 했어요. 일단 그걸 정리를 했다. 저, 그걸 어디에 정리했지? 네, 어떻게 정리했냐면은, 음, 일단 맨 처음에 음. 두 작품이 신문에 연재됐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걸 어디에 썼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썼죠. 서론 다음에. 그러니까, 예, 예, 서론이 1번이 돼야 돼요. 서론은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글이니까. 예, 예. 서로는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글이니까. 자, 신문 여기 지금 여기 말이야. 신문 소설 네, 우정과 무정. 네. 좋아. 여기 차례를 보고 한번 쭉 설명해 봐요. 차례를 보고요. 음. 네. 맨 처음에 일단은 우정이랑 무정이 신문소설이기 때문에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얘기할 거고, 신문 소설이란 말은 그 문학에서 쓰는 말이죠. 예, 정확히 말하면 신문 연재 소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그렇게 쓰지 왜? 정확. 예. 그게 신문 소설이라고도 하는 경우도 있고, 신문 연재 소설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갖고, 좀 더 정확한 학술 용어는 뭔데? 아마 신문 연재 소설이 조금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가급적이면 신문 연재 소설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응. 예. 자, 그다음. 일단, 그 다음에 이 두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이 음. 둘 다 어느 정도 이상형이 뚜렷했던, 그러니까 두 작가가 이상형이 뚜렷했던 시절에 탁 쓰여졌다라는 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문학에 관한 논문이라고 각 네네, 혹은 각 절의 제목도 문학적으로 쓰지 마. 문학적으로 쓰지 마라.
아니 왜 그걸 씨발 문학적으로 써 논문인데.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논문을 쓰면 내가 예를 들면 뭐 주제 뭐 있을까? 예를 들면 양파의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런 논문을 쓰면서 예를 들면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양이 양파 이지라 하면은 논문 제목을 그거 하면 그게 좋은 논문이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너무너무 공주 같은 양파. 네. 아마 양파가 나보고 족가라 그러겠지. 네. 이상향이 뚜렷한 시절의 작품 우정과 무정 그러면 뭔가 이건 좀 그렇잖아. 음, 표현이 분석적이지가 않다고. 분석적이지가 않다. 예를 들면 이제 이상향이 뚜렷하다고 하는데 이제 네. 누구의 이상향이 뚜렷한 거냐 그런 게 제목엔 음, 표현이 안 돼. 이제 본문에는 안 표현돼 있겠죠, 그죠? 네. 좀 더 분명하게 써야 됩니다. 분명하게. 예를 들면 좀 더 분명한. 예를 들면 저번에 논문 네. 제목이라고 썼던 거를 이렇게 지금 꽂힌 거잖아. 무정과 우정의 해석을 토대로 이광수와 네. 모샤노코지 사네아스가 전쟁 옹호 쪽으로 기울어진 이식변화 파악하기 이렇게 이제 논문 제목을 꽂힌 거잖아. 그 제목을 네. 왜 이렇게 꽂혔어요? 네. 이게 한 문장으로 그냥 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 네. 맨 처음에 썼던 제목하고 요 제목 사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뚜렷, 아니, 좀 더 뚜렷하다고 하면은 좀 정확하죠. 네가 얘기하는 바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잖아. 예, 예,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러면 절이나 장 제목도 마찬가지로 문장 논문 제목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써야지. 예, 예. 알겠죠? 그리고 네. 보통 이제 학술지에 올리는 논문들은 길이 네. 제한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 책을 찍어내려 그러면 돈이 필요하고 네. 뭐 당연히 종이는 무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A4 한 10장에서 15장 정도 사이 그 정도면은 이제 학술지 논문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쓸 땐 그랬는데 어, 국문학 쪽은 어떨지 모르겠네. 일단 근데 네.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어차피 그런 거 없거든.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학위 그런 논 제한이 없어요. 학위 논문은 이제 자기 뭐 예를 들면 학위 논문 중에서 특히 이제 학사학위 논문은 네. 석사학위 논문이나 아니 박사학위 논문처럼 그렇게 학술적 가치가 없더라도 있는 게 네. 아니더라도 사실 크게 개의치 않아요. 왜냐면 학생들이 글을 써왔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글을 쓸 능력이 되는구나. 학교를 때려치지 않고 나왔구나. 그렇게 이제 교수들이 대견해 하기 때문에 음, 이게 사실 기대치가 많이 낮은 글인 거지. 박사 논문이라는 게. 음,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제약이 그래서 없기 상당히 적어요. 그리고 네.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제 네. 예를 들면 뭐 공립대 같으면은 한 학기 200만 원씩을 여기 바쳤구나. 여기 때려 넣어가지고 내가 이 종이 쪼가리 하나 받았구나. 그런 음, 기념도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네. 양제한이 없어요. 사실상. 네. 그러니까 쓰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상세하게 네 의미가 네. 네가 의도하는 바가 잘 전달되겠으면 좋지. 네. 예를 들면 지금 장이 지금 좀 난잡하게 나눠져 있는데 네. 일단 장이 많은 거는 상관없고 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예를 들면 서론하고 결론은 이제 따로겠죠, 그죠? 서론하고 결론은 예, 뭐 예. 글 전체에서 따로 구조일 거고 네. 본론에 해당하는 이제 여기서는 1, 2, 3, 4, 5, 6, 7장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리해 볼 수 있겠지. 음, 예를 들면 뭐 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앞에 지금 수박, 참외, 그 다음에 토마토 뭐 수박도. 이런 게 네. 있다고 치자. 아니면 상추 이런 게 네.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거를 어, 우리가 그냥 수박, 참외, 토마토, 상추 이렇게 분리하는 것보다는 네. 먼저 이제 수박하고 참외를 과일로 분류하고 과일 그리고 네. 과일 아래 이제 수박하고 참외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 채소, 예. 토마토, 그다음에 상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렇게 네. 하는 게 좀 더 깔끔하지 분류상. 네. 마찬가지로 1, 2, 3, 4, 5, 6, 7장도 내용상의 그런 하위 범주 혹은 상위 범주를 가지고 나눠서 예를 들면 1-1, 2- 뭐 1-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을 수 있겠죠. 네. 지금 1, 2, 3, 4, 5, 6, 7은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 음, 내 말 이해함이? 네. 이해해요? 네. 자, 일단 그래서 그걸 좀 고쳐야겠어. 예.
예를 들어서 난 예전에 이제 썼던 글 중에 어떤 게 있으냐면은 예. 잠깐만 지금 한번 보여줄게. 잠깐만요. 지금 바로 내가 파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예. 잠시만요. 제목만 보여주면 되지. 어... 어. 왜 안 열리노? 아니요, 잠깐 있어.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방송화면을 봐봐요. 예. 도덕경 판본 문제의 논문 제목은 요거였어요. 논문 제목은 요거. 판본 문제. 네, 잘 보입니다. 잠깐만. 네. 자, 요거였는데 그 주제는 판본 문제와 관련 지어본 노자의 정치사상 고찰이었고, 그리고 네. 그래서 요게 서론이죠. 1이 서론인 거죠. 1이 서론. 그리고 판본에 따라서 도덕경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도덕경에서 무위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네. 그리고 내가 이제 판본 중에서 좀 더 주목해 보려고 했던 게 이제 주간본이었거든. 그래서 주간본의 네. 이원적 구조, 그리고 역사적 정합성하고 그다음 이원적 구조 각각에 대해 따져서 주간본이 노자의 정치사상에 아마 가장 가까울 것이다 라는 걸 난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이해함? 네가 적은 글도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죠? 강의견. 그래서 이 글은 보면은 신문, 소설, 우정과 무정, 이상향이 뚜렷한 시절의 작품 우정과 무정, 새것 콤플렉스로 분석하는 이광수의 무정, 배신감을 통해 분석하는 모샤노커즈의 우정. 3, 4는 예를 들면 괜찮아요. 3, 4는 새것 콤플렉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무정하고 우정을 분석할 때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이제 무정의 경우에는 새것 콤플렉스고, 그지? 그리고 우정의 경우에는 배신감이니까. 근데 3, 4는 이제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겠죠. 그죠? 3, 4는 그 상위 합의할 때. 뭐 그렇지. 하나의 이제 상위 개념으로 묶을 수 있겠지. 무정하고 우정을 어차피 비교해서 대조하려는 건데, 각각에 대한 분석이 이제 지금 여기 3, 4에서 네가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하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묶어볼 수 있겠죠. 작품의 의미 정리는 뭐야? 식민지 시대 무샤노코지 3.1운동의식과 이광수의 2.8 독립선언의식, 전쟁 옹호의 전환점 6, 7도 묶을 수 있겠죠. 아마도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튼 결론 8 나오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신문, 소설, 우정과 무정, 이상향이 뚜렷한 시절의 작품 우정과 무정. 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답변했죠. 이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 우정을 쓸 당시와 무정을 쓸 당시의 두 사람이 어땠다? 갖고 있던 사상이 최소 그 전쟁을 옹호하기 이전의 사상, 전쟁을 옹호한 그러니까 전쟁을 옹호한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지. 예. 그렇지. 그러면은 그러면 서론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될까요? 자, 서론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게 좋을까요? 잠깐만 일단 서론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뭐 네가 지금 써놨잖아. 자, 이광수와 모샤노코지 시네아스 언뜻 보기에 두 사람은 별 공통점이 없는 것 같다. 존나 문학적이네. 이렇게 쓰지마. 글 좀 이렇게 쓰지마. 네가 그 일기장에 쓰는 건 이렇게 써도 되지만 좀 논문에다 이렇게 쓰지마.
그래서 일본에서 활동한 작가와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한 작가일 뿐이다. 그러나 둘은 모두 톨스토이를 좋아했고 새로운 마을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일본이 세계대전에 참여한 것을 싫어했고 후기에는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전쟁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쪽으로 나아갔다는 공통점이 있다. 내용은 알겠어. 내용은 알겠고 네. 그리고 네. 지금 보면은 세계대전 그러니까 전기에는 세계대전을 부정적으로 봤고 그리고 후기에는 음.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쪽으로 나갔다라는 필요한 말들이 들어가 있긴 해. 근데 표현이 네. 되게 투박하고 별로야. 그거 별로야. 그게 별로라고. 예. 왜 이렇게밖에 못 쓸까? 긴장하고 썼니? 그냥 긴장이 되죠. 아무래도. 왜? 일단 제가 누군가한테 보여줘야 되는 글이기도 하고 또 이런 걸 처음 쓰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똑똑똑 소리 나게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씨발 네가 평소에 쓰는 글보다 훨씬 덜 똑똑 소리 나는데 뭐 어떡하라고. 음. 너무 그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야 될 말들 자 봐요. 그래 네. 있잖아. 네. 그 내용상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지. 네. 그런 내용들은 일단 내가 보기에는 들어가 있어. 요 지금 새로운 마을에 대한 열망 품고 있다. 특히 마지막 문장 두 사람은부터 이제 공통점이 있다. 네. 요 부분이 사실은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지? 제일 네. 중요한 내용이란 말이야. 요 문장은 들어가 있는데, 근데 요 내용을 좀 잘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표현하는 방식이 영 별로인 것 같아요. 네. 좀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읽어보죠 뭐. 자, 나는 이 생애의 연관성에 흥미가 들어 두 사람이 쓴 작품을 통해서 이광수와 무샤노 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광수가 쓴 대표작인 무정과 무샤노 코지 사네아스가 쓴 우정을 꺼내들었다. 꺼내들었다. 존나 문학적이네. 네. 참 별로다 참. 몰랐다. 응? 응? 아니요, 그냥 몰랐다, 선택했다 이 정도가 나은 것 같아. 내가 그냥 이런 표현이 싫어서. 아. 내가 그냥 싫었어. 네. 가급적인 논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예. 은유적이거나 아니면 예. 뭔데? 아니, 어머니 주무신다고 해서. 은유적이거나 그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네. 자, 왜 하필이면 이 두 작품과 두 작가일까? 단순히 두 작가가 좋아하는 소설가가 톨스토이였기 때문에. 봐, 이런 톨스토이하고 지금 씨발 네 글은 상관이 있니? 없으니까 지워버려라. 이런 거네요. 처음에 이광수하고 무샤노 코지 시네아스에 대한 사네아스가 시네아스냐? 사내야, 사내. 여기 또 왜 시네아스가 되어 있니? 첫 문장. 서론 맨 첫 문장. 아유. 아무튼 그 두 사람을 처음 얘기할 때는 얘기를 꺼낼 때는 네. 예를 들면 톨스토이 같은 그런 공통점을 엮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네네. 사실은 글 내용 자체하고 별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굳이 넣을 네. 필요는 없는 거야. 이건 지면 낭비인 거지. 네. 지면 낭비인 거죠. 네. 자, 왜 하필이면 이 두 작품 두 작가일까? 때문만이 아니다. 하지 않아 두 작품 모두 신문으로 연재가 된 다음에 단행본이 나온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작품이다. 주스롱 이상하지. 그러므로 이 두 작품은 시사성이 있고 오락적이면서 동시에 개몽적인 면이 섞여 있으며 대중적인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쉽게 작가는 독자에게 읽힐 수 있도록 자기가 하고픈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애썼을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글을 썼는지를 더 잘할 수 있다. 둘, 이광수가 일본으로 유학했을 무렵 금촌이라는 새로운 이상향을 생각한 다음에 쓴 작품이 바로 무정이다. 무샤노 코지는 새로운 마을이라는 이상향을 이 괄호가 왜 두 번 돼 있니? 두 번 돼 있네. 왜 두 번 돼 있니? 이게 아마 한자 칠 적에 잘못했나 봐요. 신시키촌. 예. 아무튼 새로운 마을이라는 이상향을 실현한 시기에 만든 작품이 바로 우정이다. 우정은 이광수가 민족 개조론이란 글을 쓰고 30년도에 친일 노선과 함께 전쟁을 옹호하는 노선으로 가기 이전에 쓴 글이다. 무샤노 코지가 쓴 우정 또한 전쟁을 본격적으로 옹호한 30년도 전에 쓴 글이다.
네, 두 작품 모두 제목에 정이 들어가며 각각 정이 없는 것과 오정이 남는 것이란 메시지가 있다. 여기서 정이 없는 것은 세곡 콤플렉스 연관을 짓고 오정이 남는 것은 배신감으로 짝지을 수 있다. 새것에 골몰했기 때문에 일본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옹호하면 은근히 좋게 생각하고 있던 유럽에서 인종차별을 겪고 난 다음 배신을 느껴 적극적으로 전쟁을 옹호했다는 맥락을 얘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나는 두 작품을 얘기하고 전쟁을 옹호하는 의식표를 파고자는 것이다. 만저를 이광수는 한국문학사를 통해 주로 분석해봤고 무샤노코지는 논문 등을 통해 알아봤다. 여기서 정이 없는 것이 어떻게 세곡 콤플렉스 연관이 있는 것인지 무정이 남는 것이 왜 배신감과 연관이 있는지를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을 옹호하기 전에 무샤노코지 사네야스가 3.1운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광수가 28 독립선언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써볼 것이다. 이는 전쟁을 옹호하게 된 그래 서론 같긴 하네. 서론스럽네요. 서론스럽네. 서론스러운데 각각 내용들은 사실 지난주에 나랑 얘기했던 거죠, 그죠? 네. 나랑 얘기했던 건데 그 내용들이 아까 제목들이 쭉 1, 2, 3, 4, 5, 6, 7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네.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예, 하나부터 네까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면 이영진이 예를 들면 저녁 9시에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 밥을 먹었다는 거는 뭘 전제하고 있을까? 그 전에 그러니까 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밥을 먹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밥을 안 먹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쵸? 아마 저녁을 늦게 먹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럼 밥을 왜 먹었을까? 배고프니까. 그렇지, 배고프니까. 예를 들면 그 일련의 사건들을 배는 왜 고플까? 예를 들면 위장 속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위장 속에 들어있는 게 없으면 왜 배가 고플까?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뭔가 활동하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를 조달하기 위해서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다. 예를 들면 그렇게 끼워 맞춰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정리해서 이영진이 저녁 9시에 밥을 먹은 건 뭐 예를 들면 몸이 신호를 보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배를 차게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지? 네. 근데 그 각각의 사건들 사이에는 예를 들어 인과관계라는 게 있잖아. 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인과관계가 글 속에서 잘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들어있을 말들은 들어있는데 뭔가 좀 모자라.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이광수하고 무샤노코지 사네야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처음에는 전쟁을 싫어했고 나중에는 전쟁을 옹호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흥미가 들었고 그래서 이걸 비교하고자 한다. 왜 두 작품을 골랐을까? 예선 이제 하나 둘 셋 넷이 나온단 말이지. 근데 사실 리글에서 중요한 거는 무정하고 우정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무정하고 우정을 골랐다는 건 네가 이제 연구할 주제를 고르는 거니까. 네. 골랐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정하고 우정을 통해서 얼마나 이광수하고 그 무샤노코지 사네야스를 잘 비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걸 뽑아내는 거잖아. 네. 그게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요, 그게 가치가 있으려 그러면 무샤노코지하고 그 다음에 이광수를 비교하는 게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무정하고 우정이 충분히 이광수와 무샤노코지의 생각을 잘 담고 있는 소설이다라는 걸 네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지?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하나 둘 셋 넷이라 나와 있는 요거는 글의 핵심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서론에서 지금 가장 분량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하나 둘 셋 넷이죠. 그죠? 네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모드 있는데 서론에서. 난 그러니까 네가 원래 이제 논문에서 써야 됐을 얘기는 어디 있을까, 서론에서? 맨 처음 부분이랑 맨 끝 부분?
그러니까 이게 왜 연관성이 있고 왜 음. 그것이 끝에 가서는 이렇게 변했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 두 작품에서 있는 요거에 역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까 맨 끝 부분인 것 같아요.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비교해야 되고, 그지? 이광수하고 네, 그다음에 무자노 코지가 실제 살았던 걸 비교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네, 사람이 썼던 글들의 경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만하고, 네, 그리고 그 음, 글들을 비교할 때 예를 들면 모든 글들을 다 비교할 수는 없으니까 그 네, 중에 대표적인 걸 뽑아야 되는데, 그럼 그 중에 네, 무정하고 우정이 얼마나 이 두 사람의 이제 특히 전반부 네, 전기 사상을 얼마나 잘 비교하고 있는 그러니까 반영하고 있는지를 네, 뽑아야 했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면 후기를 잘 반영하는 글도 있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네, 네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광수하고 무샤노 코지의 의식이 음, 반전에서 찬전으로 돌아섰다는 거잖아. 그럼 네, 네, 반전을 대표하는 거, 그러니까 이상적인 글의 네, 상징적인, 그러니까 이상적인 사상의 상징적인 게 바로 이제 무정하고 우정이라 그러면, 두 사람이 네, 이상적인 사상이 잘 표현된 게, 반대로 네, 두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네, 타락하고 난 이후에 사상이 네, 잘 반영된 글도 있어야겠죠, 그죠? 네, 그 사실 그런 음,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색을 맞춘다라고 보려 그러면, 이 논문의 주제는 조금 바꿔서 그거를 무정하고 우정을 여기선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네, 자 봐요, 무정하고 우정을 중심으로 놓을 거냐, 지금 화면 예, 보이냐? 예, 보입니다. 화면을 봐라. 무정하고 우정을 중심에 놓을 거냐, 아니면은 이광수하고 그 다음에 무샤노 코지를 중심에 놓을 거냐를 우리가 좀 결정할 필요가 있죠. 네, 어느 쪽으로 할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고 싶어요? 내 말은 이해가 가냐? 예, 무정하고 우정을 만약에 중심으로 온다 그러면, 무정하고 우정 자체에 대한 이광수하고 무샤노 코지의 인생이나 아니면 이광수나 무샤노 코지의 사상보다는 무정하고 우정 자체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고, 이광수하고 무샤노 코지에 초점을 준다 그러면 무정하고 우정은 이광수하고 무샤노 코지의 전반부를 대변하는 글이 되는 거고, 그리고 후반부를 대변하는 글들을 하나 뽑아가지고 비교해야겠죠. 예, 알겠죠? 네. 둘 중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1번을 하는 게 가장 나을 거예요. 음, 왜냐하면 무샤노코지가 쓴 글을 지금 수중에 갖고 있는 게 우정밖에 없고, 음. 나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네, 일단 얘기해봐, 일단 얘기해봐. 일단은 우정은 하나밖에 없고, 왜냐하면은 제가 일단은 작품을 읽어야 뭘 어떻게 하고 말고 그게 되니까, 번역된 게 없어? 네? 번역된 게 없어? 네, 없어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인가? 엄청 옛날에 그 번역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구할 수조차 없어서. 아니면 그 씹덕 친구들한테 좀 해석해 달라 그러면 안 되나? 글쎄요. 뭐 아무튼 계속 얘기해봐요, 그래. 네, 하여튼 일단 그래 놓으니까, 아마도, 뭐 알고 있더라? 네, 그러니까 우정하고 우정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걸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무정하고 우정만 비교할 거라면 무샤노 코즈하고 이광수의 네, 아니고, 무정하고 우정이 이제 뭘 대변하고 있는 거지? 이상적인 걸 대변하지. 네, 그럼 이광수하고 무샤노 코지의 이상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제 그 둘을 비교하는 거에 이 논문의 주제가 한정돼야 되는 거지. 그 네, 이후에 전쟁 옹호, 그러니까 찬전 쪽으로 기울어진 그러니까 그 뭐야, 전향한 이후의 이야기가 사실 이 논문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가 원래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는 그건 아니잖아. 네, 근데 어쩔 수 없죠. 공부하세요. 공부하면 되지. 네, 뭐 내가 공부하나 네가 공부하지. 네, 그러면 뭐 네가 하면 되지 뭐. 이광 네가 이제 무정하고 우정을 이광수하고 네, 우자노코지의 전반기를 상징하는 그런 글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그죠? 설득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반대로 이광수하고 무샤노코지의 이제
후기를 대변한 그 상징하는 다른 글도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광수의 경우는 아마 상대적으로 찾기 쉽겠죠. 한글로 쓰여 네. 있을 거니까. 무샤노코지에 대해서도 아마 전쟁을 찬전에 대한 걸로만 한정해서 본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네. 논문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라도 번역되는 글도 있을 거고, 그리고 꼭 문학이 아니더라도, 꼭 소설이 아니더라도 아마 논설문 형식이라더라도 아마 있긴 있을 거야. 예. 다음 그걸 가져와서 이제 비교해 보면 되지. 이해합니까? 이해는 되는데 참 찾을 걸 생각하니까 막막해지네요. 그럼 자동차에서 이제 앞바퀴 뒷바퀴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앞바퀴는 붙어 있고 뒷바퀴가 없는데 이제 뒤쪽 사체는 있는 거지. 네. 내 말 이해해요? 내가 씨발 네. 글쓰기 척걸하면서 내 말 이해요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할까?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은 혹시 계신가요? 보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의견도 좀 얘기해주고 그러세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난 네. 바꾸는 게 좋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 지난번에는 이제 네 말을 그냥 듣고 나서 무정하고 우정만 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지금 네. 생각해보면 무정하고 우정이 네 말대로 이 사람들의 전기만을 상징한단 말이야. 그 다음 전쟁 옹호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를 사실은 여기서 뽑아낼 수는 알랑에는 없는 거지. 네. 전쟁 옹호 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때 글도 하나씩 갖고 올 필요가 있죠, 그죠? 네. 그게 확실히 맞지. 사실 유광수 같은 경우에는 민족 개조론을 갖고 오면 되고, 유샤노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식 번역된 게 없는데 이제 논문 같은 거 보면은 일부 짧끔하게 번역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갖고 하자니까 좀 그렇기도 하고. 그 일부 그러면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면 되죠. 이건 요령인데 반대로. 예. 그 아마 무샤노코지에 대해서도 그럼 국내에서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뭐야 비주류가 아니면 아마 국내에도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논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논문들에서 찬전에 관한 글들이 인용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걸 갖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역추적해 보는 거지. 역추적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글이 적당한 길이라면, 길이가 적당하다 그러면 그 글을 한번 짧게나마 이제 번역을 해본다든지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볼 수 있지. 그 만약에 만약에 이제 무세노코지에 대해서 연구가 전혀 이제 안 이루어져 있다면,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다 그러면 그 작업은 엄청 어려울 텐데 선행 연구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참 여기 그거 있네. 서론에 보니까 지금 네가 참고했던 선행 연구라는 게 전혀 없다. 뭐를 받고 하는 뭐 그런 거요? 예를 들면 이런 주장은 뭐 누가 했는데 예를 들면 이건 개소리였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가 없네 서론에. 그런 얘기도 넣어야 돼요. 네네네. 알겠죠? 네. 제가 서론을 말 그대로 그냥 소개글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초록이지. 제가 그래서 했나봐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고쳐보시고. 잘못 생각했어. 고쳐보시고, 그리고 뒤에 본문은 내가 지금 읽어보진 않았지만 일단 이걸 완전히 갈아엎거나 그러지는 말고요. 글들은 계속 두고,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얘기했던 거 있잖아. 매번 얘기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씩 이제 전적인 구조를 잡아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세요. 지금 써놓은 것들이 나중에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해하죠? 좋습니다. 네, 그럼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예전이 계약 안 하냐? 9월에 계약을 해요. 이제 아직 8월 말이구나. 8월 9월 2일에 바로 이제 9월 2일? 9월 1일이 쉬는 일요일. 날이니까 9월 2일부터 아마 계약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 다음 주네. 맞다. 그 이전에 지금 기숙사 짐부터 넣어야 되는구나. 기숙사 또 들어가요? 자취하지? 네? 자취하지? 자취가 안 나? 자취보다는 기숙사가 돈이 훨씬 싸게 들기도 하고. 싸긴 싸구나.
형부 어떻게 여기도 생각하니? 싸기도. 양반 대답하기 싫어. 양반 대답하기 싫대. 양반은 족가랍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은 그 다음번은 학교에 복학한 뒤에 하겠네. 아, 복학이란다. 개학한 뒤에 하겠네. 자, 네. 아무튼 그때까지 그럼 오늘 얘기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보강을 해보세요. 네. 네. 그리고 논지 구조를 확실하게 잡고, 아까 내가 보여줬던 그 제목 있지, 그지? 예. 그 제목처럼 구조를 잘 다듬어 보세요. 예. 자, 오늘은 끝.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자, 이영진 어린이 논문지도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일단 지난번보다는 훨씬 낫고 이제 글이 잡혀 있는데 일단 서론에 들어있는 얘기들을 따져보다 보니까 요 글이 이제 무정하고 우정만으로만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전기를 상징하는 거니까 후기를 상징하는 글도 하나 더 갖고 와야 글의 균형이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학사 논문 치고는 좀 많이 프로젝트가 커지겠네요. 내 생각엔 그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엔 그게 맞는 것 같고, 뭐 그걸 실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이제 이영진 어린이의 아마 그 능력과 노력과 아마 뭐 나도 한번 학사 논문 제대로 쓰고 싶다 그런 허영심과 뭐 그런 거에 달리는 거겠죠. 그건 뭐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지. 자, 글쓰기 첫걸음은 아마 다음 주에 할지 다다음 주에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드래곤 에이지 아까 하던 거 조금 있다가 아마 다시 이어서 좀 하는 걸로 하죠. 방송 종료할게요.